자, 오늘 부터는 삼각함수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이과반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문과반 애들 쪽이 이 수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 게 이제 삼각함수였어요. 네. 근데 삼각함수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그래서 다를 때보다 조금 속도를 좀 늦췄어요. 늦춰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하면서 나가도록 해봅시다. 여기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재를 그냥 띄웠어요. 맨날 시커먼 데다가 이게 하얀 글씨만 보다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녹색 칠판에 비추는데도 제법 좀 이쁘게 잘 나오죠? 네. 네. 처음에 뭐 정리된 내용이 있고, 자,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책에서 일반각이라는 게 나와요. 일반각. 일반각. 일반각은 뭐냐면은, 자, 지금 먼저 이 부분 볼게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시초선, 처음에 시작하는 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막대기 하나가 빙빙빙 돌아갈 거예요. 반직선이. 빙빙빙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갖다가 우리는 양의 각이라고 해요. 물론 거꾸로 돌아가면 음의 방향. 자, 그래서 각의 방향을 정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부호로 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이 있죠? 그죠?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어떻게 과학 시간에 뭐 해보다가 보이죠? 네.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다. 뭐 이러시고요. 자, 오른손 요렇게 오른손 돌아가는 방향을 갖다가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좌회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에서 보게 되면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좌회전 이 방향이거든요. 지구의 북극 위쪽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놓고요. 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돌았느냐? 어이구, 180도 돌았네? 360도 돌았네? 720도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바퀴 돌았다는 얘기겠죠? 네. 어떤 방향? 마이너스 720도는 거꾸로 두 바퀴 돌았다는 얘기겠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자, 요걸 갖다 움직이는 요 반직선을 갖다 우리는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그리고 요걸 갖다 시초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저 뒤에 있는 병우하고요. 나하고 학교 운동장을 갖다 이제 돌고 있었어요. 병우야, 우리 경주하자. 그러니까,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이 날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경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병우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 아니죠, 참. 자, 어쨌든 병우가 돌고요. 나도 계속 돌았어요. 돌았는데 태평양이가 굉장히 장거리 경주를 했어요. 몇 바퀴 도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아니 같이 뛰고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잘 뛰네. 잘 뛰긴 뭘 잘 뛰어요. 병우가 나를 한 바퀴 앞서고 있는 건지 두 바퀴 앞서고 있는 건지 그거 모르죠. 자, 내가 무려면 병우만큼 잘 뛰겠어요 지금 이 체중에. 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 지금 60도의 위치에 있는데 얘가 진짜로 60도인 건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고 60도인 건지 두 바퀴를 돌고 60도인 건지 아니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60도만큼 이렇게 더 간 건지 그건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갖다가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갔다는 걸 갖다가 360도 더하기 60도 두 바퀴 돌고 60도만큼 갔다는 걸 360 곱하기 2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가 편하지
옛날에 양학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팀트를 선수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 뭐 탈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가지고 1080도 돌아 회전 아니까 얼마나 돌아가는 거냐? 정확하게 세 바퀴인가요? 네. 한 번은 뭐 양일 짓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200도 돌아 막 계산해야 돼. 360원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각을 표현해 줄 때에 이렇게 세타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각을 표현해 줄 때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더하기 어떤 각 알파 요렇게 양수로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 이게 음수면은 거꾸로 돈 거예요. 우회전한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각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요 각이 있으면 얘는 60도예요. 이렇게 얘기 못 한다고요. 60도예요. 이렇게 얘기 못 한다고. 어떻게 된다? 몇 바퀴 돌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예요. 라고 이 각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몇 바퀴 돌고 이자인지 모르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각이라고 그래요. 일반각. 이러한 알파만큼의 각이 있으면은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해줘라? 일반각을 나타내주면 요 크기의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알파도 가능하고 한 바퀴 돌고 이것도 가능하고 두 바퀴 돌고 이것도 가능하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요 그림이 나타내는 그런 일반각이다. 옛날에 보면은 그 김동성 분노의 질주 알아요? 몰라요? 그 안톤 오노라는 저희 미국 선수한테요 헐리우드 액션에 당해가지고 실격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오노 다음에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오노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안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이 돌았는데 한 바퀴가 넘게 차이가 났어요. 한 바퀴가 2위하고. 네. 점수까지 무조건 빨리 간다. 네. 뭐 1등을 맞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100점 맞으면 되잖아요. 저보다 100점 맞으면 또 1등을 막 붙이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요 각이, 요 그림이 표현하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해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그냥 단순한 알파인지 몇 바퀴 돌고 알파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자. 자, 그런데 이제 동경이 돌아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알파가요 돌아가다 보니까 어이구 이렇게 0도일 때부터 90도만큼 돌아갈 때는 1,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해 있고요. 90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2, 3분면에 위치해 있어요. 쭉 동경이 위치한 4분면을 우리는 동경이 위치한 4분면에 있는 각이면은 1, 3분면의 각이다. 자, 그러니까 알파가 만약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뭐 90도에서 0도 사이에 있게 되면은 1, 4분면에 있는 각이고요. 얘가 더하기 이 알파가 90에서 180 사이에 있으면 얘는 2, 4분면에 위치한 각이 되겠고요. 동경이 위치한 4분면. 그래서 동경 높이가 나타나는 각을 1, 3분면에 있는 각이다. 2, 4분면에 있는 각이다. 3, 3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얘기 하나 나와 있어요. 얘가 나와 있어요. 1200도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360 곱하기 3 더하기 120도. 그래서 세 바퀴 돌고 120도만큼 더 갔습니다. 아, 2, 4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10도. 얘는 거꾸로 두 바퀴 돌고 거꾸로 두 바퀴 돌고 너무 돌았네. 이쪽으로 가자. 210도만큼 가니까 몇 도 있다? 3, 4분면. 그래서 여기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로 쓰면 이 알파의 값만 좀 챙겨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이라는 게 나와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호도가 아니고 우리가 나타내는 건 1도, 2도, 3도 이렇게 해서 360등분 해가지고
360등분 해가지고 나타냈는데 실제로 저기 이집트 같은 데서는요 그 1년을 360일로 정해놨었어요. 361일.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아요. 네, 그래서 5일씩 뭔가 가감해가지고 나타냈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 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각은요, 이런 각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가, 과학에서 사용하기가 참 불편해요. 불편해. 특히 이제 무리수인 각. 일단 뭐 하나만 나중에 더 알게 되겠지만은, 무리수인 각을 갖다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선생님, 각을 왜 무리수로 표현해? 아무튼 무리수인 각을 표현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을 정의해 주는데,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은 이 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기가 호의 길이. 그래서 각을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냐, 이 배수로 각을 정해 주는 겁니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냐, 이 배수. 그래서 요걸 갖다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도법이라고. 호의 길이로 정해 준다 이거죠. 당연히 원이 있는데 각이 2배가 되면은 당연히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겠죠. 2배가 될 거예요. 자, 1, 이거는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하는데요. 라디안은 뭐냐면, 1라디안은 뭐냐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정도만큼 됐을 때예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은 만큼 됐을 때에 그때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냥 단위 안 사용하고 그냥 각이 1이다, 각이 1이다 하면은 1라디안인가 보다 하시면 돼요. 각이 어느 정도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만큼 됐을 때의 각의 크기야. 만약에 2라디안이다, 각이 2다라고 얘기하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만큼 됐을 때에 그만큼의 각의 크기다. 자, 더 나가 봅시다. 180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180도일 때는 몇 라디안이냐? 자, 18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파이 r 되죠?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요. 그래서 뭐가 돼요? 180도일 때는 파이 라디안이에요. 정확하게 180도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몇 배가 된다? 파이 배가 되는 거예요. 3.14, 1, 5, 9, 6, 5, 4, 5, 8, 9, 7, 3, 2, 3, 4, 쭉 나가는 숫자. 무리수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1라디안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크기예요? 하면 도로 표현해 보면 57도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좀 기억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시속 105마일이래. 105마일? 얼마나 빠른 거야 대체? 네. 1마일이 1.6km 정도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은 160km가 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강속구의 기준이 뭐예요? 숫자 100 딱 넘어가는 거 있죠? 100마일. 그래서 160km예요. 시속. 자, 그래서 지금 1라디안은 대강 57도 정도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각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 각의 정의는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바보예요. 이거 기억하면 바보예요.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독이에요. 이거는 독이야, 독. 자, 각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 R분의 L.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된다? 180도가 어떻게 된다? 180도는 라디안을 고치면은 파이 라디안이다. 파이 라디안이다. 그냥 파이다. 각이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180도가 선생님, 파이가 180이에요? 파이가 3.14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파이 3.14 맞아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일 때,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몇 배다? 3배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3.14배란 뜻이야. 자, 상해봐 알겠니? 네. 쌤. 네. 저 방금 양차다 갔다 와가지고 쌤 호도법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주세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의 크기를 정하는데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한다? 부채꼴을 만들어요. 부채꼴을 만들었더니 반지름이 여기 호의 길이가 생겼어.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인지 이 B로 우리가 각을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길이가 똑같을 때에 우리가 1라디안 이라고 얘기해요. 몇 도인가 재보니까 57점 몇 도 되는 그런 각이에요. 57도 정도 돼요. 180도를 우리가 몇 라디안인가? 18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18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인가 해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호의 길이가 파이 R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파이배다. 뭐가? 호의 길이가. 그리고 당연히 360도는 라디안으로 고치면 병우야 몇 라디안 될까? 그렇죠. 각이 2배 되면 당연히 라디안으로 해도 2배가 되죠. 이걸 갖다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2학년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 녀석이 갑자기 선생님 왜 360도가 2파인지 알았어요. 뭔 소리야? 왜? 그러니까 2파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친구 고등학교 거쳐가지고 지금 의사예요. 자, 아무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갑자기 이건 보면 내가 이빠이 돌아가지고 이빠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래. 참나. 자,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갖다가 B로 사용하시면 돼요. B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면 90도는요? 90도는 몇 라디안?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비례식 사용하면 돼요. 요거 사용해가지고. 그러면은 60도는요? 당연히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45도는요? 다시 이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30도는요? 아니 요거의 6분의 1이잖아.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80도일 때를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도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고쳐지냐면은 이거 비례식 사용하시고요. 도로 사용하는 거 호흡법을 나타내려면 비례식 사용하시고요. 반어주 얻었으면 얘도 반어주 얻는다. 이거 사용하시고요. 거꾸로 요걸 갖다가 이렇게 각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파이가 180도다. 당연히 파이가 180도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 파이 전에는 3.14였다가 지금 180도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야. 네. 파이의 값이 3.14에서 180으로 바뀌었대. 이번에 바뀌었대. 이번에 2021년도에 바뀌었대.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고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버려버리시고 이걸 사용했다가 오히려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비례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편리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가 편리하냐면은 자, 호의 길이 나타내는 공식. 부채꼴이 있으면은 중심각이 세타로 돼 있을 때 호의 길이 나타내는 공식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나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식을 외우셨잖아요. 라디안을 만약에 쓰게 이 중심각은 60분법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라디안을 쓰게 되면 L은 R 세타 끝. 저기 2파이 R이죠? 2파이 R 빼먹었다. L은 R 세타 이렇게 보면 끝나요. 어이? 희한하네. 만약에 중심각이 얼마더라? 중심각이 180도면요. 중심각이 180도. 즉 파이 라디안이면 호의 길이는 파이 R. 만약에 중심각이 2파이 360도 원이 되면은
세타가 2파이가 돼요. 그래서 L은 어떻게 돼요? 2파이 R. 오, 굉장히 식이 간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지저분한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라디안 어떻게? 오, 이 공식 어떻게 유도해요? 뭘 유도해 유도하기는? 코드법 각의 정의가 뭐예요? L분의 R분의 L이잖아. R 곱해주니까 L은 R 세타지. 정의식 그대로예요 이거는. 자, 요렇게 해서 코의 길이를 R 세타, L은 R 세타. 이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 버리자고 이거 버리자고요.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로 그런가 볼게요. 여기 원의 경우에 세타에다가 2파이 대입해 보세요. 파이 R 제곱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요 앞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세타일 때의 S라고 하자. 자, 각이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는 거니까 각이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파이일 때 파이 R 제곱이 되면은 세타일 때는 S다 해가지고 자, 어떻게 돼요? 세타를 이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다? 자, 혹은 비례식, 난 이 비례식보다는 이게 좋은데. 자, 2파이일 때에 파이 R 제곱이 되면은 각이 세타일 때는 얼마겠느냐? 이렇게 해요. 어쨌든 똑같은 식이 나오죠. 네.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 파이 날아가고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R제곱 세타 공식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중심각이 만약에 90도다. 2분의 파이 되면은 4분의 파이 R제곱. 이렇게 해서 4분의 1의 넓이가 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RL. 자, 여기다가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얘를 R 세타가 L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RL. 공식 외우기 쉬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됐냐면 얘는 중학교 때도 나왔는데 L이고요. 여기가 R이야. 꼭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생겨먹기가. 됐나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 여기도 R이잖아. 자,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비슷하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잘 외워주세요. 자, L은 R 세타. 됐나요? 코드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개념하기 코너 문제가 있는데요. 개념하기 코너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원에 8번? 네. 7번인가 보구나. 네. 그래서 얘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런 거. 요런 꼴로 나타내봐라. 얘를 이런 꼴로 나타내봐라. 자, 이거 30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막 돌아가다가 30도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360, 요 꼴로 나타내라고? 그냥 이놈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문제 뜻이 조금 불분명하네. 이거. N. 맞네요. 360도 곱하기 N 꼴로 나타내면 되고요. 얘는 36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빼기 30도 더하기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은 여기인데 알파 값을 0에서 360도 사이를 잡아줘요. 자, 마이너스 30도는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330도죠 이거. 네. 330도니까 몇 바퀴 돌고 몇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30도다. 곱하기 더하기 330도. 양의 양수로 사용가 됩니다. 460도는 당연히 한 바퀴 돌고 몇 도짜리에 있는 거예요? 100도짜리에 있는 거죠? 자리가. 그래서 몇 바퀴 돌고 100도짜리.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00도짜리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표를 완성해 보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자, 표를 완성해 보시오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 180 비례식 쓰시면 돼요. 180도일 때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것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120도일 때는 몇 라디안이냐? 그러니까 비례식 사용하시면 돼요. 3분의 2로 줄었으니까 3분의 2로 줄이겠죠. 그래서 3분의 2 파이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려면은 파이에다가 180 써가지고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돼요. 파이 값이 18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각을 배웠으니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고 몇 선면 각인지 나타내보래요.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요? 얘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고 더하기 얼마냐? 150도. 더하기 150도야? 빨리 계산해줘. 같이 얘기해줘.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추운데. 그래서 얘는 한 바퀴 돌고 150도. 여기가 90도짜리예요. 150도면 여기서 90도에서 60도만큼 더 가겠네요. 이렇게 하겠네요. 여기 있네요. 따라서 몇 선면에 있는 각이다? 2선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1290도. 자, 짜증 내려고 그래요. 세 바퀴 돌고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210. 210도. 그래서 세 바퀴 돌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여기까지는 180도 돌아갔는데 180에서 30도만큼 더 가겠네요. 180에서 30 더 간 거예요. 기준점을 잡는 게 좋아요. 90도, 180도, 여기는 270도. 여기는 0도경 360도. 그래서 3선면에 있고요. 얘는 뒤로 세 바퀴 돌고 720도. 네. 그다음에 앞으로 330도.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굳이 알파를 갖다가 양수로 안 써도 된다면은 얘가 좋죠.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주 좋죠. 표현하기가. 그죠? 그래서 거꾸로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거꾸로 30도만큼 더 갔다. 여기 있어요. 1, 2, 3, 4선면에 있는 거예요. 네. 됐나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요. 뒤로 세 바퀴. 360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준 다음에 더하기 30 해주면 되겠죠? 네. 얘가 하면 1080이니까요. 거꾸로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갔네? 양수로 30도.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제 2번인데요. 얘를 갖다가 한번 호드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요거로 표현해 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각이 있어요. 180도는요 파이, 90도 2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45도 다시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자주 사용하시는 겁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 얘네들을 기억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비례식을 쓰면 되지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30도에다가 45도 해가지고 30도가 6분의 파이, 45도가 4분의 파이.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례식보다는. 요거 자주 외우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120도는요. 마이너스 120도는요. 120도는 네, 요놈 2배 주면 돼요. 60도 2배 주면 돼요. 실제로 2배 주면 쓰기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여기다가는 코드법으로 되어 있는 거 각으로 고치는 건 개쉬움. 어떻게 해요? 파이에다가 180만 딱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3에다가 180 곱해주면 580.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3에다가 180. 찍찍 30. 그래서 어떻게 돼요? 990.
390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되는 각이니까 훈련을 해줄 거예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책에 191페이지 있거든요. 191페이지에 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은 기억을 잘 해주세요.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변환이 자주 이루어져야 돼요.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유가 알죠? 4달러 4달러 4달러면 대체 얼마의 달러니? 이게 도대체 4달러 알죠? 4,400원? 지금으로서는 4,000원 격이지만요,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있죠? 7살 때 8살 때 이때는 1달러가 500원 정도 했었어요. 500원 600원 했어요. 그러다가 IMF 때는요 장난 아니었어요. 1달러 2,000원 올라왔어요. 네, 1달러 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4달러 아니 일당을 4천 한 달 월급을 4,000원 주겠다는 얘기지 한 달 일당이 뭐 일당이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4달러 무슨 유명한 얘기했죠? 4달러 야인시대 때 나왔던 그 당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자, 세타가 이 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는 얘기가 한 바퀴 돌고 이 사분면인지 두 바퀴 돌고 이 사분면인지 세 바퀴 돌고 이 사분면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사분면이라는 얘기는 세타라는 얘기는 세타는요, 자, 이 선면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세타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세타는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고 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알파가 90에서 210 이거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이걸로 표현하기. 자 그래서 세타가 여기 있다. 이걸로만 알파를 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표현 방법을 배워야 돼. 요 각이요. 이 자리에 있는 각이 몇 도냐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요 자리에 있는 요 각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가 이사분면 각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주자?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보다는 크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은 각이에요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표현이 됐나요? 네. 이렇게 알파는 얼마부터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이러지 말고. 자 그렇다면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이 표현은 나쁜 표현이 나쁜 표현 됐나요? 네. 네, 표현이 나쁜 표현. 나쁜 표현. 내가 이제 먹기 전에 줘야지. 이제 먹기 전에 줘야지. 아 맞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상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평양군이 마카롱 2개 쿠폰, 네, 5,000원짜리 쿠폰이에요. 결제 다 했어요. 결제 다 이루어졌으면 이 뒤에 가서 뒤에 마카롱 가게 있거든요. 네, 하고 뒤로 가면 있어. 반드시 바꿔 먹어야 돼. 네. 아니면 선생님 바보 돼요. 돈 이미 다 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칭찬으로 쿠폰을 주는 거 표현 좋습니까?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죠. 너 이번 중간고사 때 100점 맞으면 어떻게 준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같이 춤춰준다고 얘기하죠. 학생들은 상호를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내가 아무나 하고 춤을 춰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급기야는 100점 맞으면 하고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 이러진 않죠 물론. 네. 자, 표현, 좋은 표현, 나쁜 표현 됐어요? 자, 3번의 세타가 어딨다? 나쁜 표현은 지워버려.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 됐나요? 네. 자, 이게 몇 바퀴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각이 n이 만약에 0이었다면 어디서 나타날까요? 실사분명. 그쵸?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n이 0일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n이 2였다면 15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죠? 150도하고 180도 사이. 여기 30만큼 이렇게 가네. 그래서 n이 1이었다면 이 범위 내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n이 2였다면요. 270도. 270도가 이 자리예요. 270도부터 그로부터 30도만큼 더 가야겠죠? 네. n이 2인 경우에는 이 자리에 나타나요. n이 3인 경우에는 다시 이 자리고요. n이 3이면 이 자리예요. 360도 더하기 30도, 60도 사이니까요. 네. n이 4이면 이 자리에 나타나고 n이 5였으면 이 자리에 나타나고 6, 7, 8, 9, 10, 11, 10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n이 아무리 많이 돌고 이렇게 90도하고 2, 3면에 있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자리는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래서 1, 2, 4, 3면에서 가능하지만 이 각은 절대로 3, 3면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얘는 시험 문제 나와요.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범위를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것을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자수 문제라는 거예요. 얘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중요 문제 별표해 주세요. 별표돼 있나 모르겠다. 뒤에 있네. 중요 표시가 돼 있네. 자, 3번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무조건 90도에서 180도 사이야. 해가지고 3분의 세타는 30도에서 60도 사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됐어요? 봐봐요. 내가 돌 거예요. 세 바퀴 돌았는지 네 바퀴 돌았는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죠. 많이 돌긴 돌았는데.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문제예요. 자, 여기 중요 표시 때만 다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어디 거냐면은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나 기출닷컴이라든지 족보닷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너네들은 대원 남고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저기 일주일 전에만 공개해 주잖아. 최근 그 전까지 공개도 안 해줬잖아. 대원 여고는 역대거가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역대급 공개들 그 다음에 항상 공개해주는 저기 민선의 학교 시험 문제 자신 있다 이거죠. 자,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많이 피곤해. 자, 추운 데 있다도 와서 그래. 자, 여기 봅시다. 그런 학교들이 시험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왜 시험에 내겠어? 왜 시험에 내겠어요? 다른 학교에서 다 시험 내는 거 알면서 왜 시험에 내겠어요? 중요한 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니까. 수능에 나오니까. 수능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시리즈가 있어요. 자, 봅시다. 한 방에 유형 4개에서 5개를 갖다 한 방에 해결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민서야, 잘 봐. 여기 수업 들어. 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하고요. 세타는 이 범위래요.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이런 범위는 개무시하시고요. 아이디어 좀 잡아보면요. 이렇게 돼요. 세타가 이만큼이었어요. 45도로 잡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세타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7세타를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7세타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몰라요.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몰라요. 됐나요? 됐어요?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병우하고 나오고 위치가 같은 거야. 병우가 나보다 몇 바퀴 앞섰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일치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완전히 몇 바퀴인가 차이 난다.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어떻게 되더라?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이다. 몇 바퀴만큼 차이 나겠다. 이렇게 됐나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세타가 이거 얘가 아니고요. 이거라는데요. 이거라고 해도 똑같이 상관없죠. 아이디어 잡기에는 큰 각보다는 좀 작은 각이 아이디어 잡기는 좋아요. 됐나요? 네. 자, 이 시리즈물 몇 가지 있는데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 몇 바퀴인지 몰라. n은 몇 바퀴인지 몰라. 자, 세타가 도대체 얼마니? 그러면 6세타는 360 곱하기 n이고요. 그럼 세타는 60도 곱하기 n이고요. 아, 그래서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n이 0일 때는 0이에요. 0도도 가능해요. n이 1일 때는요. 60도도 가능하고요. n이 2일 때는 120도도 가능하고요. n이 3일 때는 180도도 가능하고요. 120도. 가능한 각은 많아요. 가능한 각은 많아요. 그런데 얘는 몇 도일 때요? 90도에서 180도 사이래요. 이런 문제는 en 파이 이렇게 쓰면 더 불편하니까 익숙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편하니까 그냥 도로 표현하세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값 누가 있나요? 이놈 있죠? 됐나요? 됐어요? 각 세타의 크기는 몇 도다? 120도다. 뭐 라디안으로 고친다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동경이 일치하는 게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해줘라? 차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얘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펴보세요. 5개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192페이지 나도 펴줄게. 192페이지. 자,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 유형을 다 외워야 되느냐? 공식 다 외우라고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법. 일치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빼주고 일치선생 이거 45도로 잡지 마세요. 45도로 잡지 마시고요. 얘가 둔각이라고 그래도 그냥 얘각처럼 잡아주세요. 얘네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가 뭐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를 또 표현해줘요. 반대편에 있다 하면은 더하거나 빼가지고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더하거나 빼서 축에 갖다 놓으세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더해야 될까요? 아니면 빼야 될까요? 빼야죠. 빼야지요.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주면은 이 자리 와요. 이 자리에 나타내는 각이 몇 도죠? 파이. 2n 파이 파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180도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요. 이해만 나와요? 자,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베타야. 자, 45도로 잡으면 헷갈리고 45도로 잡지만 마세요. 자, 알파가 얼마만큼이다? 이만큼이다. 45도로 잡지만 안 돼요.
대칭돼 있다. 얘가 베타다.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얘가 베타다.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더해줘야 축으로 가겠습니까? 알파만큼을 빼줘야겠습니까? 더해줘야겠죠. 네. 더해주면은 어느 자리에 온다? 이 자리에 온다. 더해준 게 360도 곱하기 2파이가 360도니까 360도 곱하기 이 자리. 됐어요? 네. 이거 따로따로 외우려면 힘들어요. 봐봐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한 놈은 알파가 이거야. 작게 잡아요. 45도로 잡으면 헷갈리니까. 얘가 베타야.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더해줘야겠어요? 빼줘야겠어요? 더해야지 축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주면은 이 자리로 온다. 이 자리가 얼마예요?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180도 파이 자리. 됐나요? 됐어요? 센수학이라든지 혹은 마플이라든지 하는 책에 보면 얘를 전부 다 유형 하나씩 유형으로 전부 다 쪼개져 있어요. 신경질나게. 이것들 전부 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됐나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파이법이 뭐다? 40. 무조건 예각으로 잡아가지고 아이디어 잡는 건 뭐라? 더하거나 빼서 축으로 가져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더하거나 얘를 봐봐요. 공식들이 더하거나 뺐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그쵸?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법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파이법을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네, 유제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5번 문제. 자, 공식을 암기시켜주는 문제예요. 자, 부채꼴 나왔어. 부채꼴 나오고 여기가 L이고 세타고 R이야. 코의 길이 L은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 또 하나 넓이는 2분의 1 RL도 있어. 자, 얘네 공식을 일단 써놓고 지동사를 때려줘. 때려줘. 무서워? 민서, 일어나. 일어서. 자, 봅시다. 코의 길이가 파이다. 반지름의 길이하고 넓이. 뭘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면 이렇게 돼요. 3분의 4파이. 180도가 넘어, 이거. 코의 길이가 L이 얼마다? 8파이. 8파이. 아, L은 R 세타. R 알 수 있겠네. L은 R 세타. L은 집어넣으세요. 8파이는 얼마? R 얼마인지 몰라. 세타가 3분의 4. 3분의 4 파이. 파이 4 날아가고 2는 3분의 R. R은 6이군요. 네. 자, 넓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넓이 공식은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것을 들어도 중심각이 알 경우, 중심각 모를 경우가 있는데 반지름 무조건 알아야 돼요. 반지름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서 넓이 구하려면은 뭘 사용하면 되겠어요? R이 6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떤 공식 사용해야 돼요? 근데 제곱하기 싫어서 2분의 1 RL로 공식 사용하시게 되면은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파이. 그래서 얼마? 24파이.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네. 저거 있잖아요. L이 R 세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R은 세타분의 L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맨 마지막 공식에 대입해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차피 반지름도 알아내야 돼. 아, 반지름이. 둘 다 알아내야 돼. 네. 네. 중간에 끊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문제는. 넓이가 얼마? 8파이. 그림 상황을 나타내 보세요. 45도 4분의 파이. 파이가 180도. 됐나요? 90도가 2분의 파이. 됐나요? 자, 넓이가 8파이야. R 얼마인지 몰라. 반지름 길이 찾아내고요. 코의 길이 찾아내래요.
자, 이 공식 사용해야 되겠죠. 넓이가 얼마? 8파이 10 써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가 4분의 파이 날아가고 이거 8 나오네. r제곱은 8의 제곱. r은 당연히 8이 있죠. 아, 나왔어. 너 8이야. l은 r 세타 4분의 8. 그래서 얼마다? l은 2파이야. 됐나요? 공식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성장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표현해주고 식을 세 개밖에 없으니까 다 써놓고 보는 거야. 일단 써놓고 보는 거예요. 늘어나야지 뭐가 이용할지 알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저기 그 뭐 같은 거 조립한다거나 할 때 사용할 도구들 막 이렇게 사용한다 늘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요리사들 백종원 인사들 막 나와가지고요. 요리할 때 어떻게 해? 미리 딱 재료 갖다 놓고요. 손질해서 넣으면서 확 순식간에 요리 만들잖아요. 그죠? 물론 재료 따로 다듬어주는 그런 사람 조교가 분명히 있지만요. 자, 6번 봅시다. 부채꼬리가 있어요. 부채꼬리가 있다고? 이렇게 부채꼬리 있어. 둘레의 길이가 10이야. 반지름 있고 여기 호의 길이가 있어. 그래서 R 더하기 2R 더하기 L이 12로 이렇게 일정해요. 넓이는요. 넓이는 2분의 1 RL이에요. 중심각 없이 나타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중심각은 개나 주고 나중에 알아내고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예요. 자, 넓이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분의 1 R에다가 어떻게 돼요? L자리에다가 12-2R 대입해주면은 뭐가 되나요? 넓이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 해가지고 2차 함수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가 돼요. 그래서 R이 3일 때예요. R이 3일 때 넓이가 9가 되는데 R이 3이 된대요. 어쨌든 R이 3이 되면은 L은 3이니까 L은 6 되겠군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는 R분의 1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3분의 1 2라디안 됐어요? 2라디안이야. 됐나요? 네. 자, 2라디안인데 이 참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 참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쨌든 최대 최소 문제다. 문자가 두 개고 합이 일정하네. 됐나요? 합이 일정하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2R 더하기 L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2R 더하기 L은 2R과 L은 같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2R 더하기 L 그러니까 A 더하기 B 2루트 A, B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때 A와 얘가 A로 잡고 얘를 B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2루트 두 개를 곱하죠. 됐나요? 얘가 얼마야? 12야. 알아. 이거 뭔 얘기하는지 알아. 좀 이따 같이 얘기할게. 2루트 2RL 그래서 루트 2RL 그래서 제곱해주면은 36 계속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2RL 그래요 18이 돼요.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RL이니까 또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9 넓이의 최대값은 9다. 그런데 그걸 알고 싶은 넓이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언제 그 값을 갖게 되느냐 이거지요. 이 R하고 L이 같을 때지요. 이거 싶은 거 아니었어? 맞죠? 그래서 이 R하고 L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얼마? L이 6이고 2R도 6이. 됐나요? 그때 R은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산술기하 평균은 여기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이 정해져 있고 이 값을 구해내면은 이 참수 사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둘 다 쉽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각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각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거요 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 녀석아? 이거 삼각함수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는 왜 안 나와요? 얘는 도대체 주인공 언제 나와요? 이런 거죠. 그죠? 저는 이제 그 친구 어머니께서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였을 거야. 친구 어머니께서 크게 아주 고급 중국어 시절 가가지고 정말로 크게 쏘셨어요. 샥스핀이 나왔거든요. 샥스핀 요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샥스핀은 자체는 맛이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고 고무덩이 같이 고무덩이 그냥 소스 버터같이 이제 먹는 건데 이제 조금 다른 요리였어요. 양배추하고 이렇게 뭐 섞여 나오는 그런 요리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니고요. 상어 지느러미가 있대요. 친구들하고 이제 이때 어쨌든 막 이제 포크 두개 막 그거 하는 거죠. 예, 막 뒤지는 거죠. 아니 여기 상어 지느러미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찾는 거죠. 자, 여기서요. 이제 내용을 또 살펴봅시다. 자, 삼각 함수가 나오는데 나왔습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요. 삼각 B를 봤어요. 자, 여기 B라는 각이 있고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의 대변을 우리가 높이라고 해요. B 입장에서 높이는 AC 길이고요. B의 입장에서 밑변은 BC의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A의 입장에서는요. BC 얘놈이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높이다. 됐어요? 대변을 높이라고 불러요. 그 각 입장에서는. 대변이 이렇게 높이 쌓여있는 것을 대변이 막 높이 쌓여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안 좋아요. 야,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거 안 돼요. 코사인, 코사인 이상한데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사인 B는요. 빗변분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빗변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코사인 B는 빗변분의 밑변. 네, 빗변분의 높이 쌓였잖아요. 눈이 막 쌓여있잖아. 밖에. 네, 쌓여있잖아.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콕 눌렀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 B는 밑변분의 높이. 요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탄젠트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약수터에 가니까 나무가 포플러나무가요. 굉장히 높은 나무가 있어요. 산에 공터처럼 있는 공터처에 있는 이 나무의 높이가 왜 알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알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 작문을 배우기도 전이었고 했는데 이 높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없어서만 알 수 있을까? 나무에는 못 올라가겠고요. 너무 높아가지고요. 모르기도 쉽지가 않고요. 자, 비슷한 사례가 있죠. 군대 가면은 그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라고 하고 연병장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한 4-5배 이상 크기예요. 진짜 커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기양대가 있는데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높아요. 멀리서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단장이 이제 딱 이제 와가지고요. 어이! 대대장! 여기 국기양대 굉장히 높은, 저거 몇 미터나 되는 거야? 진짜 그걸 알아? 주대장, 저 높이가 얼마야? 저도 모르는데요. 하면 나중에 어떻게, 김일병한테 이제, 김일병 어떻게 해요? 이제 높이 이제 막 줄자 들고 올라가지고 높이 재가지고, 17m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주대장님처럼 멍청한 새끼. 저거 눕혀놓고 그냥 재면 될 거 아니야. 눕혀놓고 다시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멍청한 짓이죠. 왜요? 자, 여기서 보이는 각도가 몇 도인지 살펴보시고 23도 혹은 뭐 72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각형 그려놓고선 이 길이분의 이 B만 알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니까 높이가 얼마다. B를 알아낼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탄젠트잖아요. 그 중대장, 그 사단장이 국기 계획대의 높이를 이제 알고 싶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롯데 빌딩 롯데타워 높이 알고 싶었다면은 김일병 롯데타워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중대장 어떻게 해요? 롯데타워 이렇게 눕혀놨다가 다시 세우고 이렇지 않겠어요 이거? 자, 아무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못 외웠다면은 삼각형 2개 그려주셔야 되죠. 어떤 거요? 예, 1대 루트 3대 2 그려주시고 1대 루트 2 그림 그려주시고요. 그림 그려주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억하셔야겠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가만히 보니까 되게 쉬워요.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굉장히 쉬워요. 보니까 자주 사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제 일반 각에 대한 삼각 B를 좀 정해 주겠습니다. 자, 90도보다 작을 때는요. 자, 얘가 세타가 되어 있는데요. 90도보다 작을 때는 옛날의 삼각 B 그대로 가져야 돼요. 자, 반지름 R자리인 원 위를 점이 빙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조심하세요. R분의 X 아니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순서로 나가니까 R분의 X, Y 이렇게 나가는데 R분의 Y예요. 착각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반지름 R분의 Y 얘가 사인 세타의 정이고요. 비편분의 높이 맞죠? 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값 이것을 얘기해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X분의 Y를 쓰면 되는데 자, 90도보다 작을 때는 옛날의 삼각비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자, 얘가 90도를 넘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도 좌표는 여전히 있으니까 R분의 Y 이 B를 우리는 여전히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고요. R분의 X X 좌표가 뭐니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야. 음수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 그냥 이 그대로 따라가요. 코사인 값이 2, 3변으로 가 세타가 2, 3변으로 가니까 이 값이 음수로 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값으로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정해주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놈이 생겨요. 자, XY의 부호를 뽑게요. XY의 부호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서는 둘 다 마이너스죠. 여기서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이든지 코사인이든지 탄젠트든지 전부 다 양수의 값을 가지고요. 여기서는 사인 값 R분의 Y 양수예요. 사인 양수예요. 코사인은요. R분의 이거 X가 음수잖아. R은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네. 탄젠트도 마이너스분의 플러스예요. 탄젠트도 음수예요. 여기서는요. XY 좌표가 다 음수다 보니까 사인도 코사인도 음수인데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가 돼서 양수가 돼요. 여기서는요. R분의 X 얘는 양수예요. 코사인은 양수예요. 탄젠트는요. 음수고요. 사인도 음수고요. 그래서 모두 다 플러스고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석 같은 책에서는 외우게 합니다. 필요하니까 외우게 하는 거예요. 얼싸 않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무튼 얼싸 않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라고 새롭게 각을 정해놨습니다. 이제 90도가 넘어서는 각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확장되기 전에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는 옛날의 값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옛날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90도가 넘어가도 뭔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값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된다. 일종의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코사인 값,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뭐 길이가 x의 길이가 여기 밑변의 길이가 이 밑변의 길이가 음수인 그런 삼각형, 음의 삼각형. 뭐 거울로 들어가 있는 삼각형 있죠? 거울 속에 있는 삼각형 있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삼각형을 이제 왜 쓸데없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90도보다 넘는 이삼면각이에요. 이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가 되면 사인 세타의 값은 세타가 90도 넘었어요. R분의 Y. 조심해서 R분의 X 아니에요. R분의 Y예요. 그래서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요 마이너스 3. R분의 X.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 150도일 때의 값을 구해봐라. 150도일 때. 그럼 150도 값을 그려보고요. 그러면 여기가 30도 되잖아. 이렇게 30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30도짜리 삼각형 어떻게 돼? 1대 루트 3대 2 길이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y좌표가 1이 되는 거예요. 1대 루트 3 y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요 반지름은 당연히 2가 되겠죠. R은 2가 되겠죠. 그래놓고서는 이제 이때의 사인 150도 얼마다? 2분의 y좌표 2분의 1 코사인 150도는요 2분의 x좌표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4. 됐나요? 90도가 넘을 때 특수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얼싸 않고 공부하셨어요? 모두 다 플러스 뭐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봐보게 되면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뭐 이모티콘처럼 생겼네요. 이모티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 다 플러스라 해서 얼싸 않고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되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필수 예제 7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7번 바로 봅시다. 그냥 책 넘기지 말고. 자 원점하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5,12 마이너스 5,12 찍어주세요. 동기호라는 크기를 갖다가 뭐라고요? 세타. 얘가 세타래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얼마죠? 5대 12대 합이 많이 나왔죠? 5대 12대 피타고라스 143. 5대 12대 13이에요. 유명한 피타고라스 숫자. 그래서 R의 값이 X좌표가 마이너스 5고요. Y좌표가 10이고요. R의 값은 13이니까. 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 X 아니야? 13분의 12. 13분의 12. 코사인은 R분의 X. 마이너스 13분의 5. 탄젠트는 X분의 Y.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마이너스 파이일 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 파이가 180도니까. 네 여기 있어요. 60도 60도면 이쯤 가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놈일 때 사인 세타, 탄젠 세타, 코세타를 찾아내놨는데 자 여기가 60도가 되면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완성해 보세요. 좌표를 찍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대 음수죠? 2. 여기 그러니까 2.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요놈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R은 2고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값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요. 2분의 1. R분의 X값.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탄 세타는 X분의 Y 마이너스 X.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아까 그 특수값들 외우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 문제를 때려요. 자, 7번까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수시로 그냥 질문 날아갈 거예요. 뭐가 날아가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지?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대답 못하면은 눈치 줄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잘하면은 네 아까 병원은 바꿔먹을 틈이 없었지. 문을 일찍 닫아가지고. 자 여기까지 할게. 상해봐. 여기까지 할게. 네. 수고했어.